자, 일단 그 면접위원 관점에서 여러분이 1분 자기소개를 할 때 체크하는 3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첫인상입니다. 첫 만나서 처음 대화하는 게 자기소개잖아요. 그죠? 그럼 자기소개를 통해서 첫인상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거의 첫인상은 뭐 당당함? 이런 거. 아니면 신입사원다운 패기? 이런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걸 더 중시합니다. 임원들은.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러분 전에 한 명이 면접을 끝내고 나갔잖아요. 그죠? 그럼 앞선 지원자와 비교해서 당신의 차별화 포인트가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차별화할 수 있는 뭔가를 얘기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기다리고 있고요. 세 번째 포인트는 이거예요. 어쨌든 면접위원하고 여러분은 처음 만난 거 아니에요. 그죠? 면접위원은 여러분을 잘 몰라요. 단지 이력서와 자소서를 훑어봤을 뿐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나는 당신을 잘 모르니까 질문거리를 좀 나한테 던져달라. 이런 3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자, 첫인상이 내용보다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유는 이런 거예요. 사실 삼성에서도 면접의 합격률은 30% 미만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 면접의 그 경쟁률이 3대1 정도 되니까, 그죠? 만약에 3명이 같이 면접을 본다라고 그러면 잘하면 1명 합격, 아니면 제로라고 봐야 되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 이거예요. 면접위원들한테 같이 일하고 싶은 후배로서 나를 각인시켜 주려면 제일 쉬운 방법, 확실한 방법은 이거라는 거죠. 자, 일단 첫 번째는 자기소개에서 60초입니다. 그죠? 1분 이내에 자기소개에서 강렬한 첫인상을 심어주는 게 스타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4단계 질문 답변에서 첫인상이 맞다는 확신을 심어주면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가장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소개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인상을 강렬하게 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거는 사실 한 가지 가지고 되지는 않아요. 여러 개가 모여야 되는데요. 그 여러 가지를 간단히 좀 살펴볼게요. 일단 중요한 건 이미지입니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신감, 열의. 아까 제가 당당함이나 패기 같은 거 말씀을 드렸죠.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표정이나 말투에서 자신감과 열의를 느끼게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목소리의 톤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저처럼 천성적으로 목소리가 좀 낮은 친구들은 한 옥타브 높여서 씩씩하게 하는 연습도 필요하고요. 말하는 속도도 중요해요. 약간 빠르면 상관이 없지만 조금 느리면 굉장히 답답하게 느낍니다. 면접위원들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대부분의 임원들이 A형에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성격들이 급해요. 그래서 말하는 속도가 조금 느리다고 생각이 되면 아주 답답해하죠. 말을 끊고 싶은데 면접이기 때문에 참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말하는 속도가 느리신 분들은 아나운서가 뉴스하는 속도 있죠. 그걸 참고해서 연습을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각적인 요소도 중요합니다. 이 중에 살아있는 눈빛, 이거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고 면접위원 꼬나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눈싸움 하면 안 되고요. 대신에 살아있는 눈빛으로 아이 컨택을 피하지 말라라는 거죠.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밝은 인상을 보여주는 거, 그리고 손동작도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30분 동안 사실은 무릎 위에 놓고 얌전히 있는 것도 그다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질문, 또 내가 승부를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답변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손 제스처를 써서 강조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이미지나 톤이나 속도나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결국은 이겁니다. 인간미 있는 독종 이미지를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자기소개의 포인트는 질문거리예요. 결국 저는 이 질문거리를 던져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소서의 내용을 활용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선생님들마다 약간 좀 견해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건 뭐 제 경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언을 드리는 건데요. 자, 삼성은 이런 주제로 돼 있죠? 1번 주제가 지원 동기하고 포부가 돼 있고요. 그죠? 자, 2번이 성장 과정, 3번 사회 이슈, 4번 직무 경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자소서에 대한 거를 컨설팅을 할 때 이 얘기를 꼭 합니다. 결국
첫 번째 이미지를 주는 게 지원 동기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지원 동기를 잘 쓰려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지원 동기도 물론 들어가야 되지만 이 성장 과정에 중요한 내용하고요. 특히 직무 경쟁력에서 어필해야 될 내용이 지원 동기에 포함을 시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 자기가 자소서에 지원 동기를 이렇게 썼다라고 그러면 저는 이걸 요약해서 활용을 하라고 그래요. 1번 자기소개에. 제가 왜 지원 동기에 나의 경쟁력을 넣으라고 그럴까요? 그건 이것 때문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지원 동기를 쓰려고 그러면 나의 가치관하고 이렇게 연동시켜버리는 게 제일 중요한데 어쨌든 키워드를 좋은 걸 많이 찾잖아요. 그죠? 이런 거죠. 면접위원 입장에서는 지원 동기는 사실 어찌 보면 말을 포장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누구나 좋은 키워드를 갖다가 대면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원 동기는 오히려 짧게 얘기하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나의 노력과 경험이죠. 그러니까 지원 동기에 걸맞게 내가 삼성 반도체에 지원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했던 결과가 뭐냐, 성과가 뭐냐라는 거죠. 이게 경험이잖아요. 그죠? 결국 이거는 과거의 나의 경험이기 때문에 면접위원들이 신뢰하는 건 여러분이 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나 결과, 내 경험을 진솔하게 얘기해 주는 게 훨씬 더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